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죠?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모처럼 또 MBM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평소에 김수환 추기경님을 상당히 존경을 해왔거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그분의 항상 그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되셨고 또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사랑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성인도 70년 동안 사랑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얘기겠죠. 그 핵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 넓혀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독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감을 얻는 거고, 자신감이 있어야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고독할 시간이 없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죠? 비전을 보신 분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도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독립자영사학과의 어떤 덕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볼까 싶습니다.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 많이 들어보셨죠? 독립적인 자영사학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임말로 인디 오너라는 말을 제가 과거에 썼던 적이 있습니다. 독립자영사학과의 덕목, 네트워크 마케팅의 효시 하면은 뭐 여러분들 아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6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또 우리 ABO들이 있어요. ABO들도 독립자영사학과의 대표적인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독립자영사학과라서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뭔가, 전문성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지닌 직무수행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성을 지닌 사업수행 능력. 이제 우리 사업 쪽으로 풀어나간다면 전문성이 뭘까? 우리 이제 시스템 중에서 이제 고개를 통해서 제품도 공부하고 미팅을 통해서 사업가의 자서도 배우고 책도 읽고 CD도 듣고 제품도 쓰고 쇼더프레 하는 것이 이제 고개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전문성을 키우는 첫 번째 키워드라고 좀 봅니다. 제가 깊게는 설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개에 대한 것은 이미 목요일날 우리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이 MBS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 고개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탱코가 있겠죠. 소비자 관리, 그 다음에 실력 강의 구축 포함해 가지고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10가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배울 때 철저하게 배워서 전문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A스텝의 성공의 8단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목요일날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지식을 우리가 쌓아나간다는 거. 지식을 쌓아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전문성이 없으면 우리가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필드에 나가가지고 쇼더 프렌드하고 제품 데모도 해야 되고 제품 알려야 되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행동을 나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이 고개로나 탱커나 A스텝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은 밖으로 나가게끔 돼 있죠. 자신감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밖으로 나가는데 자신감을 얻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동한다는 얘기겠죠.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 잘못해서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계속하면 되는 거고, 나쁜 결과가 안 나왔다 한다면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반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업은 반복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잘하다 보면 이제 복자가 되는 것이죠. 복자가 됐을 때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사십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네트워크의 확장을 우리가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하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좋은 결과 나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습관이 자리 잡게 될까요? 성공자의 습관을 자리 잡게 되겠죠. 왜? 우리가 성공자의 마인드를 배우고 그것을 복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관을 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성공을 했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성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스킬, 전문성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시간을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렝스, 강인함, 정신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스트렝스, 이 강인함에 대한 것은 아마 MBM의 그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멘탈 관리,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제품을 열심히 전달하고 숏오픈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사업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위스는 커집니다. 그러나 이 뎁스가 된다는 얘기는 위스와 뎁스가 잘 됐을 때 우리가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 위스만 많이 한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뎁스 깊이, 뎁스가 내려져야 됩니다. 이 뎁스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팀워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멘탈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 멘탈은 뭘까? 바로 위기관리 능력이에요. 리더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하고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관리 능력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잘하면 돼요. 근데 어려울 때는 누굴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바로 경험하는 스폰서나 업라인이나 이런 미팅을 통해서 내가 터득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MBM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룹의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간도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인함이라는 것은 또 삼력, 제가 얘기하는 삼력은 자제력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리더는 절제력,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인내력,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세 번째, 정신력, 바로 극기력이에요. 좌절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입니다.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들죠. 때로는 좌절도 되죠. 스폰서가 없다면 어떻게 혼자 극복해 나갈까요? 그래서 이 스폰서가 없거나 팀이 없거나 그룹의 문화가 없거나 하면은 굉장히 혼자 하다가 떠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메사 비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비전 보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느끼게 되고, 다이아몬드 되면 수입이 저렇게 금방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 하다 보면 많은 거절도 당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기력을 갖는다는 거, 정신력을 키워나간다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정신력은 바로 극기, 자기를 극복한다는 얘기죠.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남을 이끌어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뭔가,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매슬로우라는 분의 얘기를 많이 학창시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매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도 하셨고, 생리적 단계에서 자아실현 단계까지 올라가잖아요. 5단계가. 여기에 한 가지도 추구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초월 욕구가 있어요. 자, 요 시간에 왜 이게 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미래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로 딱 엄연히 구분이 돼요. 중산층이 없어요. 이 부자도 많으면 5%고 작으면 1%. 그리고 상당수 많은 사람이 중산층 없이 저소득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초월 욕구는 뭘까? 한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정말 1%, 5% 아주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한계 극복이 임계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우리가 이 물도 100도씨에 끓듯이 얼음도 0도씨에 얼듯이 우리가 이런 한계를 딱 극복했을 때 우리는 핀도 업되고 성장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 극복의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메달을 따는 것은 오로지 금메달은 딱 한 명이에요. 은메달 한 명이고 동메달 한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그룹에도 챔피언들이 많고 국가대표들이 있지만 정말 그분들 통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사업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메달리스트가 되면 정말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한테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그런데 메달리스트라고 해서 부자가 되는, 꼭 반드시 부자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유형 중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직종은 인간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 같은 이런 분들은 얼마나 그분들이 그 과정까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20년, 최소한 20년, 많으면 30년, 40년까지 정말 그 분야의 최고들만이 그런 인간문화재로 인정받고 무형문화재로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장인, 명인, 명장, 그 다음에 명창, 아마 그분의 최소한 20년 이상을 한 우물을 한 사람들, 최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절대 앞으로 어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고, 그 다음에 독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운동선수 스타들, 연예인들, 최고 연예인들, 뭐 연예인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부자 연예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도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축구 스타들은 정말 큰 부자들이 많잖아요. 네. 뭐 상당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도 많지 않겠지만 정말 최고 스타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상류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골프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뭐 장동건 같은 그 연예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태희 같은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그 이 문화예술계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유튜버 같은 경우도 요즘 또 뜨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고, 자, 이런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우리 A벼들은 최소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면 이제 뭐 1% 하나 들어가는 성공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A벼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상 이제 꿈을 꾸고 있고 성공하게 된다면 이 분야로 우리가 진입한 그런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비교도 하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경제 사회의 트렌드와 는 어떤 걸까? 이런 것을 좀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이 그 아메이 사업도 그렇고 또 이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지금 분야가 있겠죠. 뭐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좀 비전이랄까? 트렌드는 어떤 분야일까?
요즘에 그런 건 느끼실 거예요. 2대 3대가 가압을 승계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나 가게들이 지금도 이 어려운 상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엄청난 고객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를 중시하는가 잘 보면은 소문을 듣고 온 고객도 상당히 많지만 그분들의 핵심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보다는 단골 고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골 고객을 굉장히 우대하고 특별히 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사업도 새로운 소비자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계속 제품을 써주는 단골 고객을 정말 극진히 예우를 하고 관리를 잘해야 앞으로도 영원히 2대 3대를 걸쳐서 우리 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 2대 3대 가업을 이어서 한 분들, 저는 이제 수원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수원에 뭐 동수원 갈비, 뭐 농무 갈비 거의 뭐 한 50년 100년 됐거든요. 지금은 이곳에 가도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지금 그렇게 손님들이 많습니다. 또 배감 가면 배감순대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배감순대 아주 유명하거든요. 불경기가 없습니다. 그냥 줄을 섭니다. 추석날도 쉬지 않아요. 구정날 쉬지 않아요. 연휴 때도 가면 그냥 줄을 설 정도로. 왜 그럴까요? 이게 단골 고객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그 원조 할머니는 앉으셔가지고 정말 단골 고객들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하시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맛도 좋지만 서비스도 아주 좋다는 거죠. 이게 뭐 이런 분들, 이게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 중소기업 같은 데도 이제 용인의 홍진크라운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은 제가 30년 전에도 고객이었어요. 여기가요. 그 헬멧을 하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 한 분야를 그렇게 오랫동안 파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이 회장님은 쏟더라고. 고객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전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갑니다. 이런 기업들은 절대 앞으로 세월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1등 기업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우리 MA는 1등 기업입니다. 우리 ABO들도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2대, 3대 가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유망한데, 자, 아멘 어떻습니까? 근데 2대 가업을, 2대 사업자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은 이미 3대 사업자들이 나오고 있고 4대 사업자 나오고 있습니다. 가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뭘까요? 직주 체제가 앞으로 정착되게 되는데, 직주 체제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해진다. 직주라는 건 뭐냐면, 이 직분직자야. 직업할 때, 한문제 답이 직업할 때 직자입니다. 주는 뭐냐면, 집주자야. 직장과 집이 같은 공간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세상이 온다. 예. 그래서 이제 저 남양주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정말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업승계를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서 3대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이 거기고 집도 그 주변입니다. 비용이 손실이 없어. 시간 낭비가 없어요. 자, 우리 ABO들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MBM을 들으시기 전에는 교육장에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이 비디오 켜고 들으시죠? 예. 이게 집주 체제입니다. ABO들은 집과 직장이 같은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동일 공간에서 사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비용도 전략되고 시간도 전략되면 효율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AMA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공부하면서 굉장히 내가 AMA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구나,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맞춤형 비즈니스가 앞으로 유망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60년 전부터 맞춤형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 친환경 회사와 친환경 이 제품을 가지고 맞춤형 비즈니스를 하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데 맞춤형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하고 있을까 안 할까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는 홈에 가서 홈미팅 해주고
퀸아가 요리해주고, 그죠? 저 뉴트리 가지고 또 상담도 해주고, 1대1 맞춤 아닙니까? 우리가 의대 나와가지고 그 병원 차려야만 좋은 직장일까요? 이제 그건 과거 얘기예요.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법조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날이 온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급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영원하다. 왜 그럴까요? 또 하나가 상하 필수품을 취급하겠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매출이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경제를 가진 사람이 50, 60, 70 세대가 경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제일 관심사는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건강입니다. 제가 다녀봐도. 두 번째 미용입니다. 아름다워지기를 다 원한다는 거죠. 이 건강과 미용과 영양은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AI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영역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 건강도 세계 최고 80년의 역사를 가진 뉴트럴라이트사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기업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따라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86년 역사가 흘러야만이 우리 같은 회사, 자회사를 뉴트럴라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1000명이 넘는 과학자들, 그 다음에 그 넓은 농장, 그 다음에 기업 정신, 자금력,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런 뉴트럴라이터를 아메리카가 보유하고 있고 그 회사와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부심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응? 그리고 5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정말 예쁘지 않아요? ABO 보면 벌써 달라요. 얼굴이 달라, 이게. 예전에 지방에 이렇게 보나 보면 휴게소 보면 봐서 옷 입은 거하고 얼굴 표정이 다른 거 보면 ABO이 거의 정확해 맞아요. 참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 참 예쁩니다. 우리 화장품 참 좋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퀸 같은 거 요리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건강식품을 많이 먹습니까? 건강식품 많이 먹고 건강 요리 많이 하고 예쁘고 그 다음에 미래 준비하고 돈 벌고 이세가 또 가업을 이어서 해나갈 수 있고 앞으로 세월이 흘러간다 절대 흔들림 없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고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바로 감수성 얘기입니다. 감성적인 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EQ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의 심리 파악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걸 좀 넘겨주세요. 왜 그걸 돌려? 내가 그걸 봐야 돼. 그래서 감정 EQ인데 이 옛날에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감정지수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정지수는 뭐냐면 나를 중심하는 게 상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다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고 비전이 있는데 그 영역을 어떻게 더 얼마나 많은 영역을 내 영역으로 만들 것인가, 얼마나 많은 단골 고객을 나의 단골로 만들 것인가, 내 네트워크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나한테 제품을 쓰기를 원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나하고 사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맨 처음엔 내가 선택해가지고 소비자도 만들고 사업자도 만들어 나가지만 나중에 훗날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소비자가 날 기다리고 있고 또 많은 파트너들이 스폰서를 정말 따라주고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사업이 잘 될까. 그래서 저는 바로 인성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인성 부분에는 바로 어떨까? 정직해야 된다.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된다. 신뢰를 잃어서 안 된다. 도덕성, 책임감, 겸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면 이거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여러분 소비자도 여러분들을 좋아할 것이다. 내 파트너도 나를 좋아할 것이다. 전 논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좋아야 돼요. 무조건 좋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아까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드러움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감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간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열정을 가지고 비전도 제시하시고 내가 핀도 성취하시고 그룹을 키워나간다면 아마 이런 부분까지 갖추고 있다면 아마 감동을 주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건 제 지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배웠지만 학창 시절에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했죠. 학창 시절에는 그 뜻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이 그렇게 유명한 말이고 그렇게 대단한 말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나이 먹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감동을 주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동을 줄까요? 이게 성공이라는 것은 상대평가예요. 암의 성공은 상대평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는 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수능 시험 봐가지고 100명 뽑는데 101명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능 점수 관계없이 100명 넘으면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평가야. 근데 우리 사회도 일반 사회도 상대평가라면은 나는 자신이 없죠. 감성지수 필요 없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뭘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죠? 이건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감동을 주는 일은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가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한 발짝 앞서가지고 고객한테 해주면 그분이 날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일을 20년 동안 직장에서 해본 사람이에요. 수많은 고객들을 제가 모셨고 수많은 고객들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유치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모신 분들은 영원히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 단골고객이 영원히 떠나지 않듯이 그 직장에서도 그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 A별들, 소비자들, 많은 소비자들에게 아니면 많은 사업자들한테 아마 이런 감동을 주는 우리 A별들이 된다면 내 곁에는 계속 사람이 남아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우리 싱킹 빅그룹은 영원히 클 것이다. 지금의 문제 아닙니다. 우린 미래가 있기 때문에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결과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는 분명히 대단한 그룹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 아메이 다이아몬드는 일시적으로 성취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계속 성장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싱킹그룹 리더, 우리 리더분들 정말 사업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쓰시면 아마 많은 고객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고 인정을 받는 리더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큰 그룹을 만들어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제 표정관리, 감정관리. 그래서 네 번째의 그 S는 스마일이에요. 어떤 표정으로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가. 감정관리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자, 우리는 무형자산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시대는 이제 과거에는 다 유형자산 시대였어요. 지금 유형자산의 시대를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삼성이나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테슬라, 아마존, 현대차 이런 데는 전부 유형의 자산이에요. 기술과 인력과 자금과 다 필요해요. 근데 그런 기업 세계 초인력 기업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무형의 시대 바로 네이버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페이팔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메이 에이비어 구글 같은 얼마만큼 유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 소비자가 폭넓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형자산의 시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바로 무형에서 유형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자산일까요?
나의 밝은 미소도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표정 관리 잘못하면 앞에 것을 잃어요. 내가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여러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관리 잘못하면요 전체를 다 잃습니다. 저도 과거에 잘 몰랐을 때는 감정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룹 한 그룹을 잃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지금 만난다면 사죄하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내가 봐도 그분이 뭐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어쨌거나 스폰서가 포용하지 못하고 내가 감정 관리 못한 탓에 그분이 그 좋아하는 사업을 떠나게 한 것은 저는 지금 너무 유감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미안해요. 예. 자, 그래서 표정 관리는 당당함, 여러분들. 아름다운 미소,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당당하게 걷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악수할 때도 대강 흔적 가는 게 아니라 딱 악수하면서 딱 손을 약간 힘을 딱 주면서 딱 흔들주면 신념이 들어간 모습을 딱 보여주면 그 사람이 기가 들어가요.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이 마포에서 제가 자취했을 때인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국회의원 한 분이 올라오면서 나 뽑아달라고 인사를 하는데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그분이. 잊어먹지 않으시 지금 벌써 몇 년이 한 40년 됐는데. 군바리는 몰아내야 돼. 한 표 부탁합니다. 이 두 마디 딱 한 게 지금도 잊어버렸잖아요. 군바리는 몰아내야 돼. 그때 군정시대가 있었나 봐요.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군바리는 몰아내야 돼. 그러기 때문에 한 표 부탁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수가 지금도 악수가 기억이 나. 그 사람 악수가. 손이 부러지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리더입니다.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소비자한테는 몰라도 파트너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신념이 간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악수도 그렇고 이게 카리스마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장, 두발 상태, 용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업가의 이 자세로 복장도 뭐 옷을 매번 갈아입으라는 게 아니라 깔끔한 모습으로 다니면 참 더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고, 머리와 이 신발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참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지금도 우리는 자영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감정관리. 참고 부자가 될래? 싸우고 이겨가지고 가난한 빈자가 될래? 우리 시스템에 나오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 우리 리더들은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누가 잘못 따지지 마세요. 성공할 때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 다 포용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그분도 느낌이 오겠죠. 자기도 파트너 나오고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스폰서 마음을 알게 되는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우리 김종인 사님 통해서 정말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에이비어들 바로 이 무형의 자산에는 이 상징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 각 기업에도 브랜드 이미지가 있듯이요. 우리도 이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는 거. 이 브랜드 이미지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포함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5번째는 바로 sacrifice, 희생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메이 시스템 플러스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사업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 플러스 저는 우리 그룹의 시스템이 좀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 사업은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서번트라는 건 뭘까? 내가 이렇게 받든다는 뜻이겠죠. 파트너도 스폰서가 받들어주고, 파트너가 또 스폰서도 받들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그런 리더십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성자 순위를 보면 석센스 화일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통계를 보면요, 주부가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겠죠. 두 번째나 많이 나오는 그 직업군이 바로 간호사예요. 세 번째 나오는 분이 교사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럼 저는 참 왜 간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직업 자체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밴 거예요, 보니까. 어디 가나, 그런 어떤 희생이라고 할까? 아니면 봉사하는 마음이 몸에 뱄어요, 이게. 그래,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국투자신탁을 20년 다녔거든요. 제가 20년 다니면서 저는 늘 갑이었어요. 고객은 전 늘 을이었고요. 고객은 늘 갑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습관이 돼버려, 몸에 배버렸어요, 이게. 나도 한 달만이라도 갑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만 어디 검찰에서 한번 근무해 봤으면 좋겠다. 한 달만 어디 그냥 끝발 있는 세무서에서 한번 내가도 그냥 근무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스스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ABO가 된 다음에 20년 동안 내가 을로 산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게 몸에 뱄어요. 고객들한테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왜 나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왜 그렇게 뭐에 이렇게 직장 생활 열심히 하냐고 질시하고 또 질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이게. 그때 굉장히 제가 실망했거든요. 나는 내가 뭐 인정을 받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직업이니까 내가 본 걸 받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당연히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고객을 또 내가 성실히 잘 모셔야 또 우리 직장도 좋아진다는 걸 알고 그 기본 정신에서 그렇게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네들 힘들게 만드냐고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은 평등에 다른데 평등하지 않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퇴직을 했죠. 퇴직을 하고 암회를 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사업을 하고 하니까 내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2년 만에 제가 애물을 대고 2년 4개월만 다 애물을 됐어요. 그때 비로소 이 사업을 통한 어마어마한 보상을 20년도 못 받은 보상을 여기서 2년 만에 다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신은 그래서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까지 저는 그 말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얻을 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경험이에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 사회가 올 것인가, 어떤 비전이 있을까,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겪어서 극복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해보지 못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이 시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이 고객은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다. You first 정신을 합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해나간다면 당연히 우리 사업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 동향과 실물 그리고 아메이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교환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앞으로 금융위기와 고물가, 고금리,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저성장, 저출산, 저고용,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지금도 뭐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거의 30% 이상이 지금 하락이 된 상태입니다. 돈을 가만히 은행 넣어놓고 30% 이자보다 30% 그냥 평가 절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빌더만 돼도 1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가 안 좋고 인플레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거 그좀 카바 나갈 수 있는 건데 필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에메랄드가 한번 들을까요? 제가 보니까 900%가 성장합니다. 월 9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파운드스 에메랄드 정도 그 정도 수입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이 100%에서 900%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만 있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저출산, 저성장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인구 활동,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모든 게 위축되는 분야입니다. 이게. 교육, 학교가 비어 있습니다. 연금, 2040년도 이후에는 이제 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20년에 연금을 내야 되는데 내겠습니까? 지금 20세들 연금 안 내려고 합니다. 왜? 자기네들 연금 받을 때는 못 받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혜택을 받아. 우리가 낸 걸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과연 60대 했을 때 누가 연금을 내겠냐 이 말이에요. 연금을 잘 운영해가지고 100% 이상 성장하는 물가 운영할 때도 없어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어디다 뭘 하겠습니까? 부동산, 건물, 아파트. 이제 앞으로 직주 체제로 바뀌게 되면은요 상당히 많은 것이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금융간에 지금 뭐 거의 한 1,300개 정도를 없애버렸어요. 지점을. 그럼 건물들이 다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 가진 사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건물 없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게. 그래서 저고용, 고용을 못해. 이제 AI가 다 해야 되고 로봇이 다 하게 돼요. 이것이 상관화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식당 가면 다 로봇이 다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것이 법제화되지 못하고 이제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법제화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직장, 자영업 계속 위축되는 성향이 계속 커져나갈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이게 풍선 효과예요. 풍선을 한 번에 쭉 누르면 어딘가 튀어나오고 어딘가 들어갑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나오는 부분이 바로 뭘까요? 우리에게 네트워크만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봇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을 일찍 퇴직하게 되죠.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영업자가 이제 웬만한 대기업에서 다 움직여요.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건 내가 피부를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전원 생활을 하는데 옛날에는 거푸집이라 해가지고 나무를 싸줘요. 겨울 되면 이렇게 나무를 싸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시내 가면 파는 집이 있거든요. 거의 50년 동안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원 물품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은 지가 2년이 됐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주문 돼가지고 가격도 싸고 빨리 배달해주고 언제 납품 반품도 가능해요. 우리 같은 사람도 거기 안 가는데 젊은 사람이 거기 가겠습니까? 아, 이런 자영업자로 망해야겠구나. 어렵겠구나. 모르는 사람도 그걸 또 싸게 나오니까 또 잡아서 하는 사람은 더 망하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우리 이 사업의 비전을 본다면 할까 안 할까요? 아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영원히 지금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위스를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산세라고 보는 거죠. 위스를 키워나가게 되면 2년 후가 되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채용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기업으로 많이 가겠죠. 그러면 보너스도 많이 주고 봉급도 늘어나고 또 노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입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네트워크 커진 상태에서 매출액이 또 뛰죠. 자,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 네트워크를 키우고 골든 소비자, 우리 단골고객가 잘 관리하는 시대다. 네트워크를 키운 다음에 1년이고 2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 네트워크가 커진 상태에서 매출액이 발생되면서 우리 보륨은 아마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특히 단골 고객이 왜 중요한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룹의 팀워크를 유지 성장해야 됩니다. 장기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나 혼자 잘해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나가서 잘하는 사업은 위스가 됩니다. 그러나 뎁스가 된다는 얘기는 팀이 살아있고 팀워크 좋아야 되고 시스템이 살아있고 스폰서와 여러분들이 하나에 대한 멘토십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룹 문화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내가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내 네트워크는 계속 움직여지는 거죠. 세 번째는 신규 ABO 영역 확대
기회를 삼아야 돼요. 불경기, 제가 호경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시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AB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사업에 상관한다면 진짜 올인해야 된다. 큰 성공의 동력이에요. 장기 시간 투자는.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일을 하는 것은 단기간에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은 세일이 아니라 리테일이에요. 좋은 점을 우리가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거예요. 내가 써본 것은.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개를 2마리 키웁니다. 개를 2마리 키워. 한 마리는 풍산 깨고 한 마리는 진돗 깨요. 왜 이 개가 명견인가? 저는 알게 됐어요. 이 명견은 자기가 살며 평생 2분의 주인을 모신답니다. 한 분은 태어날 때 집주인이고 한 분은 제가 입양 가서 만난 주인을 2번째 주인으로 평생을 섬기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10년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네. 저는 살아오면서 참 잘한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서 한국투자신탁을 첫 번째 직장으로 만나고 두 번째로 변화한 게 바로 아메이를 만난 겁니다. 거의 60년 살아오면서 딱 2번을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투자신탁 다닐 때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지방투자신탁을 하나씩 다 만들어줬습니다. 요 인천에는 신세계투자신탁, 대전에는 중앙투자신탁,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한국투자가 대한투자가 있을 때 여기 차장급들이 거기 지점장이 다 스카우트해서 갔습니다. 저한테도 당연히 스카우트해서 저희가 들어왔겠죠. 제가 갔으면 저는 오늘날 죄가 없을 겁니다.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투자신탁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스폰서를 영원히 모십니다. 안 바꿉니다. 자, 우리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이미 60년 이상의 검증이 된 덱스터에게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덱스터에게는 세계적으로 큰 리더입니다. 그 리더를 믿고 따르는 우리 김종인 사장이 계십니다. 김종인 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28년을 사업하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한마음으로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그룹을 우리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목민 얘기를 하나 할까요? 유목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가축들한테 가장 피해주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바로 늑대입니다. 근데 이 늑대를 왜 우상화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네들은 늑대를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늑대의 특징을 보니까 우두머리, 이 리더는 팀워크, 생존에 아주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외치면은 저 산나무에 많은 가족무리들이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사냥할 때는 그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이 패밀리 다 하나가 돼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냥을 한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특징은 한 번 만난 짝은 평생 함께한다. 가족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늑대한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이지만 왜 이렇게 유목민들이 우상화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동물한테도 배워야 될 점이 많고요. 정말 제가 보니까 제가 자연에 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2022년도 11월 30일 날 이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생애 주기라는 내용이 나와요. 통계청에서 2020년도 국민 이전 계정이라 해가지고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엊그저께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요 내용을 보면은요, 수입이 16세에서까지는 제로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제로예요. 근데 27세가 되면 흑자 전환이 돼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직 자녀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돈이 좀 남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다가 43세가 되면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3,725만 원이 평균 수입이야.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때까지는 돈이 좀 모이는 거죠. 요때까지 절정이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하락이 돼. 언제까지 하락이 되냐? 이제 퇴직층이 증가되면서 61세까지 61세는 적자로 진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주기로 뭐요? 10%씩 떨어진다. 이거는 내가 젊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을 나한테 적용될까? 뭐 이런 생각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잠깐 가요. 그죠? 43세 잠깐 가고요. 60세도 잠깐 가요. 100세 시대 살면서 100세 살면서 우리가 60세 이후에 근심 걱정하면서 살면 어떨까? 저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선택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 직장을 다녀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녔고 거기서 자녀들을 다 키웠고 공부시켰고 저도 거기서 쥐야독경하면서 공부해왔고 그런데 항상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 저는 고객들을 만나면서 자영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신 분들,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이 많은 저축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데서 그 성공자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사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28년, 29년 전에도 연봉이 한 거의 1억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선배들을 보면 떠난 선배들을 보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신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나를 만난 사업을 하신 분들은 다 부자로 살고 멋지게 살고 저렇게 살고 싶은 거죠. 인생에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세월에 가면 우리 선배님들이 하늘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저 선배들도 퇴직해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고 몸도 아프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자영사업을 하시고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은 저기 당당하게 정말 대우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자녀들한테도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결론 딱 한 가지예요.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든 이건 누적 사업이에요. 배수의 원리예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 그게 딸려 있는 거죠. 안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 사업 같다고 어떻게 66년 동안 63년 4년 동안 이어오겠습니까? 뭔가 내가 어디가 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의 신적이 안 될 때는 이 시스템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스폰서한테 있다는 거예요. 잘 상담하시면서 내가 어디가 비어 있는가, 어디가 금이 가 있는가 잘 보시면서 빨리 그걸 보완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도 지금 만나보면요 정말 그냥 대단한 오늘도 제가 어제도 우리 선배가 평소에 예전에 날 정말 많이 돌봐준 선배가 몸이 아파가지고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갑자기 늙어가지고 걸음도 못 걸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뉴트리라이트를 들고 갔어요. 가서 지금 한 3개월 때 드시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자기 딸 얘기도 하대요. 딸도 집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시집 안 간 딸이 45살 먹은 딸이 있는데 변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변비 어디 좋은 거 없냐. 또 제가 싸들고 갔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돈을 더 벌어보고 싶어서 이 일을 합니까, 제가? 아닙니다. 사업을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요. 사랑이 뭔지를 이제 알겠던 거예요. 김수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왜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70년이 걸렸는가? 고독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고독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들은. 주변을 보면 너무너무 도와줄 사람 많고 너무너무나 이 사업 알릴 사람 많고 너무나 우리 제품을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앞으로 혼자 일어나기 쉽지 않은 세상에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스폰서를 믿고 이 팀을 믿으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핵심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한 가족처럼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함께 나눈다면 우린 정상에서 만나지 않을까. 크루즈는 물론이고
아마 2029년도에 라스베가스의 다이아몬드로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대구도 남습니다. 충분히 대구 남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MBM을 여기까지만 하면서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표정도 어쩌면은 좀 굳어진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